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재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해외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산의 나무가 10%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글은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좀 과장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예전에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 자연이 생겨났고 이후 많은 동물, 식물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은 힘든 일이 있거나 심적인 안정을 얻고 싶을 때 혹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결심이 필요할 때 보통 산에 오르거나 바다 같은 큰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가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을 보며 삶을 살아가는데 동기를 얻기도 하고 산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광경은 잡생각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인간이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자연 앞에 인간은 정말 작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희망을 어떨 때는 절망을 주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도 또한 절망과 희망을 자연으로부터 산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한국은 1900년대에 두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섬나라로부터 또 한 번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아픔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하고 38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나뉘어져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산에서 많은 자원을 강탈했는데 나무, 금, 석탄 등을 강탈했고 뿐만 아니라 산의 전기를 없애버리겠다며 여러 곳에 말뚝을 박는 행위까지도 있었죠. 이후에는 탱크의 진입과 더불어 시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많은 포탄 등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산들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는 산인데 나무가 없는 한국의 산을 보고 민둥산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2022년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로지 산을 보러 산을 즐기러 여행 올 정도로 멋진 장관을 자랑하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많은 한국인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이아픔을 겪은 이후에 대부분의 한국의 산들은 민둥산이 되었고 오죽했으면 당시 외국인들은 한국을 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평야 같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산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산에서 토사가 떠내려와 홍수가 자주 발생했으며 반대로 비가 조금만 덜 내려도 산과 계곡이 쉽게 말라버렸습니다. 산의 역할을 지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것을 걱정하던 나라와 몇 사람들의 특히 현신규 박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한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쏟았고 이 노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푸르른 산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미래를 본 것이죠. 지금은 덜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식목일만 되면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나무로 심었고 2005년까지도 식목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나라에서 산림 녹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역사와 한국 산에 대한 해외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을 여행했을 때 산에 간 적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하지만 내가 봤던 한국 산은 분명 많은 초록나무들이 뒤덮었다. 70년 전에 나무가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야.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막에서도 나무를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놀랍게도 한국은 실제로 산을 복구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 환경에 맞춰 나무를 개발했고 그것은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기록일 거야. 그래서 한국산이 더 멋진 거야. 개발을 하기 위해 산의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리는 경우는 본 적이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 사라진 나무를 복구한 것은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등산하고 여러 번 감탄을 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사람이 복구한 산이라는 게 놀랍다. 인간이 만든 자연 중에 최고 중 하나일 거야. 한국을 왜 고요한 아침의 땅이라고 부르는지 사진을 보고 이해했다. 너무 멋져. 한국으로 당장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사진이야.
코로나로 가장 슬퍼하는 나라는 한국일 거야. 그들은 이 멋진 산과 나무가 옆에 있지만 가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 사진과 같은 산으로 매일 등산을 갈 수 있다면 한국의 원숭이로라도 살고 싶다. 내 유일한 취미는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곳을 여행 다니는 거야. 아쉽지만 한국 산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아. 지렁이나 개미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같은 산에서 찍은 눈 덮인 사진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예뻐서 숨이 턱 막혔어. 한국에서 등산하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올려둬. 좋아. 특히 큰 바위와 그 바위에 자라있는 소나무는 사진을 못 찍는 나도 인생 최고의 사진을 건질 수 있어. 이 게시판에 한국 산에서 찍은 사진을 자주 보는데 대부분 같은 나무를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는다. 나는 이 나무의 이름이 궁금해. 그것은 한국의 적송이라고 불려 분재를 만드는 인기 있는 품종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 그것은 한국의 적송이 아니라 일본의 소나무 중 하나다. 한국이 1950년에 북한과의 전투로 인해 산에 있는 나무 50% 정도가 사라졌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그 중 하나가 너가 말한 소나무다. 그것은 일본의 소나무가 아니다. 한국의 적송이 맞아. 오히려 일본에 있는 소나무는 한국에서 전해졌다는 정보가 있어. 물론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검색해보면 이것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한국 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주는 것이다. 3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등산한 것이며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또 경험하고 싶다. 산, 나무, 동물, 새, 사람들 모두 완벽해. 이것은 판타지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 같아 정말 멋진 풍경이야. 나도 빨리 한국을 방문해서 산에 오르고 싶어. 코로나야, 나 한국 가야 돼. 제발 사라져줘. 원래는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고. 내가 그녀 사진을 제외하고 나를 달아오르게 하는 사진을 볼 줄이야. 비록 그녀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 사진의 장소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른 그곳만의 특별함을 볼 수 있어. 내가 가장 추천하는 계절은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고 너가 100살이 될 때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선 매우 추운 날씨를 버텨내야 된다. 한국 겨울은 굉장히 춥거든. 텍사스에서 나는 이렇게 생긴 소나무를 보고 싶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만큼의 아름다운 산은 거의 없다. 크기만 하고 쓸데가 없어. 나는 이 사진을 여러 번 봤어. 대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둔산이라는 곳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가야 하는 코스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사진을 찍어서 이곳에 올린다. 하지만 모두 멋진 사진뿐이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